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저번 주에는 일본에서 가장 큰 동경에서 골프 페어가 있었고요. 아마 저희도 두카스 코리아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돼서 방송 스케줄이 조금 뒤로 미뤄진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박람회에서 진행이 됐던 내용 중에 그 일본의 유명한 골프 선수인 이시카와료가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샤프트의 강도와 헤드의 로프트의 상관관계, 그리고 일본에서 전형적으로 이제 실패했던 헤드 로프트와 샤프트의 강도의 선택을 현재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 방법으로 많은 이제 드라이버가 세팅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비거리를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탄도 그거에 관련돼서도 헤드가 갖고 있는 로프트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나 TV 방송을 통해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비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동전을 붙이기도 하고 샤프트의 길이를 늘리기도 하고 그립의 두께를 바꾸기도 해서 그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방송에서들 많이들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약간 조금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실제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테스트를 하는 것들이 그 테스트를 하는 장소가 실제로 필드가 아닌 인도어에서, 그러니까 그물이 쳐 있는 인도어에서 거리를 이제 인도어 벽에 표기된 거리만을 놓고 공이 부딪히는 위치를 가지고 비거리가 늘어난다고 보통들 이제 표현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은 실제로도 굉장히 매우 심플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한데, 제가 앞쪽 방송에서도 잠깐씩은 설명을 드렸지만 골퍼가 낼 수 있는 최대 비거리를 넘어서게 되면 그 비거리 이상만큼의 좌우 편차값을 항상 동반한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간단하게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 흔히 말해서 헤드 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이 전형적으로 거리가 늘어날 때 좌우의 편차값이 병행돼서 늘어나는 현상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아마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클럽들을 잘 보시면 대부분 성인 남성분들이 드라이버 헤드 로프트는 대부분 9.5도를 보통들을 이제 선호를 하고요. 샤프트 강도는 보통 60g대 SR, S 이 정도 스펙을 일반적인 골퍼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로프트를 9.5도를 사용해야 되는 골퍼 중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9.5도를 사용하고 있는 골퍼 중에서 9.5도를 사용하지 말아야 될 골퍼는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이 더 높은 로프트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는 골퍼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샤프트의 강도 역시도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저중량 혹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높은 토크의 샤프트를 사용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골퍼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시선을 조금 의식하면서 조금 더 본인 스펙보다는 강하게, 본인 스펙보다는 로프트를 낮게 선택해서 클럽을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는 이제 방해 요소들하고 실제로 로프트가 높아졌을 때, 샤프트의 탄성폭이 커졌을 때 낼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헤드는 모두 동일한 헤드, 두 개의 동일한 헤드가 있는데요. 한쪽은 9.5도, 한쪽은 10.5도의 헤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9.5도의 헤드를 가지고 실제로 부딪히는 임팩트 순간에 발사각이 3도 정도가 높아졌다고 치면 샤프트가 똑같은 50g대 S나 60g대 S가 꼽혀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발사각 탄도, 공을 띄울 수 있는 탄도 범위가 조금씩 다르겠죠. 9.5도나 10.5도, 공이 떠서 갈 수 있는 이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채공 시간이 커지면 채공 시간이 커지는 만큼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을 오래 벌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헤드의 중량을 늘리지 않고 혹은 샤프트의 강도를 줄이지 않고도 탄도의 상향만으로도 비거리가 늘어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증량을 하거나 강도 변화 없이 로프트만을 가지고도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지금 갖고 있는 클럽이 실제로 9.5도를 사용하거나 9도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10.5도, 11도 드라이버를 사용했을 때 탄도각만 바꿔줘도 실제로 나는 공이 너무 많이 뜹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이 실제로 많이 뜬다고 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탄도가 만들어내는 역할이 비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월등하게 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높은 로프트의 드라이버를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탄성폭이 큰 드라이버 샤프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임팩트를 했을 때 공이 떠서 채공할 수 있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로프트의 탄성이 큰 샤프트와 높은 로프트의 탄성이 큰 샤프트 두 개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하면 높은 로프트의 드라이버 헤드가 훨씬 더 많은 비거리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가 뭐 남의 눈을 의식해서 이제 드라이버를 세팅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로프트나 샤프트의 강도에 대해서 조금 버거워하면서도 계속 억지로 사용을 하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골퍼한테는 더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헤드를 선택할 때도 뭐 제조사에서는 9도라고 표시하거나 9.5도라고 표시하는 드라이버 헤드의 로프트는 리얼 로프트라고 해서 측정을 하면 9도에서 10도 사이에 측정이 됩니다. 가지고 계신 드라이버가 똑같은 드라이버 회사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9.5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리얼 로프트를 측정해보면 9.3도일 수도 있고 9.7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오차 범위에 대한 부분의 평균값을 9.5도 혹은 9도에서 10도 사이를 9도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10.5도도 마찬가지로 10도에서 11도 사이에 평균값인 10.5도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10도에서 11도 사이를 10도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는 헤드에 각인되어 있는 로프트를 실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로프트로 인식하기보다는 이 헤드에 적혀 있는 로프트 값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발사각의 탄도, 채공 시간을 늘려서 갔을 때 유리한 쪽의 로프트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들 정리를 해보면 간혹 나는 푸시성 슬라이스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간혹 이 푸시성 슬라이스와 슬라이스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푸시성 슬라이스와 슬라이스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게 슬라이스는 샤프트의 강도가 골퍼의 스윙 스피드보다 강할 때 헤드가 탄력으로 공을 밀어내지 못할 때 비껴나는 현상으로 공이 스타트부터 오른쪽으로 떠나는 현상을 보통 슬라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이 깎여 맞는다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푸시성 슬라이스는 분명히 임팩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탄도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공이 가다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쪽이 오른쪽을 향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푸시성 슬라이스로 보면 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간혹 저희가 문의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헤드 로프트도 정상적이고 샤프트의 강도도 아주 좋은데 공도 잘 뜨고 탄도도 이상적이고 비거리도 내가 원하는 비거리만큼이 충분히 가고 있는데 실제로 필드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원래 안착 전보다 공이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이 현상은 공을 총 쏘듯이 우리가 임팩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에서 그 헤드를 때려주게 되면 헤드는 회전값을 갖고 회전하면서 앞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때 날아가는 회전값과 앞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동일한 조건이면 공은 회전력을 심은 상태로 똑바로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회전력은 살아있는데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갖고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 회전력은 살아있고 공의 압축력은 떨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공이 가다가 회전 방향인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납니다. 이 이유는 헤드 쪽으로 가는 무게감, 헤드 쪽에 실리는 무게감, 임팩트에 필요한 힘이 헤드 쪽으로 전달되는 값이 적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 간혹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TV에서 5m 비거리, 10m 비거리, 15m 비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동전을 사용하거나 뭐 무게추를 이용해서 헤드의 무게를 늘려서 비거리가 늘리는 것을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이 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이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오른쪽으로 가는 회전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푸시성 슬라이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스윙 스피드보다 헤드에 실리는 무게감이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게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고, 무게를 증량했을 때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안쪽으로 당겨서 바닥까지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비거리가 느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회전값이 살아있는 상태로 공이 바닥에 똑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힘을 이용해서 런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회전력만 살아있고 공의 압축력이 떨어진, 그러니까 헤드 쪽으로 무게가 덜 실린 상태가 되면 공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회전력만 살아있고 밀어내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자리에 툭
멈춰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 때문에 비거리가 손실을 보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증량한 형태로 비거리를 정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공도 똑바로 가고 런도 발생하는데 비거리가 조금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 헤드의 로프트가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로프트 값을 조금 더 올렸을 때, 발사각을 조금 더 올려서 채공 시간을 키웠을 때 지금 나오는 비거리보다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분은 샤프트의 강도는 유지한 상태로 헤드의 로프트를 상향시켜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요건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헤드의 로프트, 탄도 모두 안정적이고 좋은데 방향도 똑바로 가고 있고 런도 조금 발생하지만 거리 자체가 짧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샤프트의 강도를 하향 조정하셔서 샤프트의 탄력을 이용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린 게 무게를 늘려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 헤드의 로프트를 상향시켜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 그 다음에 샤프트의 강도를 조절해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탄도를 높여서 비거리를 늘리는 방식이 가장 골퍼가 적응하기 쉬운 방식이고요. 오른쪽으로 푸시가 나는 부분은 반드시 보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거리 자체가 줄고 방향은 좋으나 거리 자체가 짧으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의 스펙보다 조금 더 하향하는, 원래 본인한테 맞는 스펙을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비거리를 늘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말이 길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뭐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문자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임스 골프였습니다.